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어제 새벽 다우앤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금요일에 6월 14일 금요일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5개 종목을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추렸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추세 패턴에서 상승 지속 패턴을 골라왔습니다. 한국조선해양, GS건설, 알루코, 플레이위드, 유비코스홀딩스 이렇게 5종목인데요. 그 중에 한국조선해양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한국조선해양의 전신이 새로운 이름을 갖기 전에 전신이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 합병을 하면서 이름을 한국조선해양으로 개명했습니다. 우선 주지표들을 볼 건데요. 쭉 보시면 특별한 패턴은 없습니다. 알루코와 플레이위드의 경우에 그리고 유비코스 홀딩스까지 합친다면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르고 있죠. 이것은 다이버전스 패턴인데요.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그런 기운이 좀 있다는 것 정도인데요. 어쨌든 알루코와 플레이위드, 유비코스 홀딩스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동평균선인데요. 플레이위드와 유비코스 홀딩스의 경우에는 정배열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과 GS건설을 보시면 60mm 평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주 추세적으로 하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루코는 그렇지 않습니다. 60mm 평선이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흐름이 변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한국조선해양과 GS건설의 경우 추세적으로 그 일봉들이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상승했다는 그런 추론을 하게 만듭니다. 즉 한국조선해양과 GS건설은 쭉 내리다가 최근에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일루코는 그렇게 상승했던 상승폭이 좀 이상하고 상승했던 기간이 좀 많았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일봉들을 보면 전부 양봉입니다. 제가 양봉인 걸 오늘 일부러 골라내긴 했지만, 그리고 고점에서 그 어떤 것은 도지 비슷한 것까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양봉이 좀 길고 장대 양봉까지 아니더라도 좀 양봉이 길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이것은 그 위아래 꼬리가 좀 길죠. 그리고 일봉도 좀 깁니다. 이것은 다음에 상승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량이 좀 더 붙어줘야 되겠죠. GS건설도 같은 패턴인데 이것은 더 나가서 캔들 패턴의 이름이 있습니다. 상승 장악형이죠. 상승 장악형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상승 장악의 경우에는 패턴이 상승이라는 것은 많이 나오는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것은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상승 시그널의 하나입니다. 상승 잉태형. 그리고 플레이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잉태형 똑같은 건데요. 말은 같아도 내용이 좀 다릅니다. 상승 잉태형, 이것도 상승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역시 이거는 샛별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샛별형으로 보겠는데요. 이것도 상승 패턴의 하나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 그래서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일봉 패턴은 월요일장에 모두 상승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가 되겠습니다. 복합 차트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조선해양부터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그리고 오비보이, CO, MFI, ADX, DMI, 소나, 트릭스 모두, 그리고 하이킨 애쉬와 DMA, MACD 오실레이터, 그 파라볼릭사, 그리고 하나 더해서 볼린저 밴드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한국 조선해양 패턴은 모두 상승 패턴입니다. 상승 추세고요.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S건설, 다 상승인데 문제는 CO와 MFI입니다. CO는 추세적으로 상승이 모멘텀이 좀 꺾였단 말이 되는 건데요. 모멘텀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MFI를 보시면 DMA는 상승 중인데 MFI가 하락 상승 시그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나온다면 횡보가 되는데요. 정리하면 모멘텀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락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강세장인데 강세에 좀 모멘텀이 살짝 꺾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MFI는 그 원래 주 지표인, 그러니까 주 지표가 아니라 주된 지표인, 그러니까 MFI는 종속 지표고 DMA가 주된 지표라고 할 때 주된 지표인 DMA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한 MFI가 매도 시그널일지라도 무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시 매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큰 이변은, 그러니까 큰 다른 시그널은 결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은 현재 상승 강세장이고 살짝 그 강도가 꺾이긴 했지만 역시 추세적으로 상승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알루코의 경우 MACD 오실레이터가 꺾였습니다. 한 3거래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관이 없죠. 나머지는 다 상승 중이고 CO가 좀 의미가 좀 꺾인 것 같긴 하지만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알루코의 경우 이거는 강한 상승세, 강세장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루코 강세장. 플레이위드도 MACD 오실레이터가 2거래일 동안 꺾였습니다. 그리고 CO가 좀 꺾였죠. 거기 MFI도 좀 꺾였고
다른 것들은 강세장입니다. 하나씩 그 이유를 찾아볼까요? MACD 오실레이터는 그 거래량, 그 일봉의 가격, 캔들 차트에 캔들이 소폭 꺾인 것이 있습니다. 음봉이 나왔죠. 이틀간. 그 영향인 것으로 보이고, CO도 그 영향으로 매도 시그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MFI도 DMA가 상승 중이라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문제는 CO가 문제인데, CO도 일봉이 캔들이 다시 상승해 준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윈드 역시 강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유비쿼스 홀딩스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 다 상승인데요. CO와 MFI가 역시 속썩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MACD 오실레이터도 3거래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캔들이 일봉이 하락하는 음봉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CO도 그 일봉들이 일봉 3개가 하락하면서 CO도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MFI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봉들이 만약 하락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상승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는 일단 하이캔 애쉬와 원래 캔들이 보시면 상승 패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서 상승하는 일봉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만약에 상승이 계속 된다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봉입니다. 일봉의 추이죠. 네. 그래서 유비쿼스 홀딩스는 현재 상승 강세장이고, 월요일부터 나올 일봉의 흐름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지표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차트인데요. 한국 조선해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은 나온 김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꺾였죠. 문제는 이제 하락 추세선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즉 일봉이 반등을 해서 하락 추세선에 닿았다는 건데요. 이것은 상승으로 상방향으로 뚫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요. 상승을 계속할 가능성이 참 많은데요. 글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후행 스팬이 갇혀 있고요. 일봉도 구름대에 막혀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유지를 한다면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후행 스팬이 갇혀버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다음 이게 하나 있고,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유력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는 하나를 더 보는데 뭐냐면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이 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강세장이죠.
어쨌든 일목으로 보면 상승을 한다면 상승을 해준다면 강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도 되겠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TMA인데요. 이것으로 봐도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거래량 추세, 모멘텀 다 봤고요. 시장 강도에서 신심이 좀 볼까요? 살짝 모자라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 추세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 쭉 보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역시 육선 상승이네요. 상승 시그널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또 다시 그리면 추세는 이렇게 하락 추세이지만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 상승 패턴 작은 좀 그렇고 단기간에 이 상승 패턴은 하락 패턴을 뚫고 올라가서 상승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GS건설 나머지 하나를 보면 금일 차트 상승 중이고요. 대기밀 하나 볼까요? 대기밀 상승 추세죠. 네, 상승이고요. 여기부터 상승이죠. 쭉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상단에 부딪혔을 때 뜨는데 요 시그널은 중심선에 닿았을 때 추세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수 시그널 이후로 쭉 상승을 했죠. 박스 차트로는 상승 시그널이고요. 아이캔 엑시 역시 일봉은 상승 추세입니다. 이거는 전에 봤는데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떠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상승되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차트들의 지표들은 모두 상승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매수 시그널이고요. 상승 중입니다. 상승 시그널입니다. RSI, 박스 차트 모두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네, 다 봤고요. 이것도 RSI도 윌리엄 포알 상승 중이고요. 다 보려니까 시간이 없네요. 다 보는 것도 아니지만 이걸 보려니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특수 차트의 역시계 곡선, 이것도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GS건설 모두 상승 추세로 정리하겠습니다. 알루코 살짝 매수 시그널이죠. 플레이위드 상승 지속은 아니고 상승 시그널입니다. 상승 시그널, 매수 시그널이죠. 매수 시그널입니다. 유비코스홀딩스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 보류 시그널입니다. 매수 보류 시그널. 그러니까 유비코스홀딩스는 이게 거래량이 꺾이면 일봉이 꺾이면서 거래량이 줄었죠. 이건 전형적인 하락 패턴입니다. 다이버전스도 아니고요, 하락인데요. 그것 때문에 일목균형표가 아니라 그 역시계 곡선에서 매수 보류 시그널이 나온 것입니다. 네, 다음 알루코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지표의 볼린저 밴드, 그리고 MACD. 네, 여기서 보시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상승 시그널이죠. 다음 플레이 윗, 진짜 필요한 것만 봅니다. 여기서도 중심선에 닿았을 때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쭉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유비코스홀딩스 역시 이거는 중심선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상한선에 닿았을 때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또 강하죠. 네, 이렇게 해서 한국우주도 안 봤던가요? 그건 다음 거지 참. 여기까지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종목 다 현재로서는 강세장이고요, 상승장입니다. 5개 종목 다 상승장입니다. 강세장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은 이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미리 적어 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한국조선해양 12만 4천원, GS건설 5만 400원, 알루코 3만 9천원, 플레이위드 14,100원, 유비쿼스 홀딩스 97,100원, 정리합니다. 한국조선해양 12만 4천원, GS건설 5만 400원, 알루코 3만 9천원, 3,900원인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3,900원입니다. 다음 플레이위드 14,100원이고요. 유비쿼스 홀딩스 97,100원입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재무 분석입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네, 그렇고요. 플러스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41억으로 플러스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 하락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증가율은. 순이익도 네,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율 마이너스고요. 자기자본이익률 이건 1.18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유보율 꽝이고요. 부채비율 간신히 연명한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이거는 좀 고평가된 기운이 있는데요. 알루코부터 보면 네, 고평가된 기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런 분석 결과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틀리는 게 제 생각 원래 자체가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단순한 계산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종종 계산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적해 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코 현재 살짝 오버슈팅 되어 있다고 할까요? 다음 한국조선해양 일단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3월달에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꽝이죠. 근데 유보율과 부채율은 아주 우량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조선해양도 또 고평가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 찍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고평가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GS건설
이것의 경우에는 살짝 저평가됐습니다. GS건설 뭐 적정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 생각에는 저평가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플레이위드. 플레이위드는 영업이익 증가율 마이너스, 자기자본이익률 ROE도 마이너스, 유보율광, 부채비율광. 그럼 뭐 개념이 없네. 이거는 플레이위드는 고평가입니다. 어쨌든 플레이위드는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유비쿼스 홀딩스.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ROE가 현재 3%인데 3%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5%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3%라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이거는 그냥 저는 적정가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뭐냐면 지금 너무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어 버렸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봤네요. 정리할 것도 없고 다 봤습니다. 한국조선해양 12만 4천원 강세장이고 고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 목표가 5만 400원 강세장이고 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루코 3만 9천원 3,900원 고평가되어 있고요. 플레이위드 14,100원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 이것은 횡보장의 적절한 가격대라고 보겠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가 되었습니다.